오늘은 캔버스 짜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장담하건대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캔버스를 짜서 쓰지 않고 사서 쓰다 보니까 근육을 쓰는 법을 까먹었어요. 아사천이 있어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사천, 면천을 가장 많이 쓰는데 유화를 하기에 더 적합한 아사천을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캔버스 틀 또한 화방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는데요. 틀을 받으시면 앞면과 뒷면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잘 보시면 모서리 부분에 사선으로 절개가 된 곳이 앞면입니다. 그곳이 캔버스 천과 닿는 면이고요. 거기를 자세히 보시면 직각으로 깎여 있지 않고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한쪽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깎여 있거든요, 나무가. 그것을 통해서 모서리만 천이 데이게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약간씩 뜨게 돼요. 그러면 아무래도 통풍이 잘 되어서 오염이나 습기 그리고 곰팡이로부터 보호가 되겠죠. 아까 그 사선면이 있는 곳을 천에 눕혀서 접히는 면만큼 남기시고 가위로 재단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천가위를 사용을 해서 비교적 깔끔하게 자를 수가 있었어요. 조금 더 정확한 걸 원하시는 분은 칼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작업대가 넓어야 하겠죠.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서 가위로 대고 여백을 한 6cm 정도 남기고 잘랐던 것 같아요. 천을 너무 넉넉하게 자르실 필요는 없어요. 넉넉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플라이어라고 이거를 찝어서 당겨야 되는데 여분이 많으면 당기는데 오히려 힘들 수가 있습니다. 꽤 타이트하게 간격을 남겨서 자르시면 돼요. 기왕 만드는 김에 두 개를 한꺼번에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천을 대고 똑같이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천을 처음 받게 되면 양쪽이 색이 다른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흰색 처리가 된 것이 앞면이고 회색인 것이 뒷면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틀을 가져오셔서 아까 말씀드린 사선으로 절개가 된 부분을 천의 회색면에 닿게 엎어 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새로운 도구들이 등장하는데 왁구발이라는 것과 타카예요. 왁구는 아까 캔버스 틀을 옛날엔 왁구라고 일본말로 했고요. 왁구바리는 이 플라이어, 캔버스를 찝어서 당기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타카의 용도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스테이플러의 큰 버전인데 스테이플러처럼 서류를 짚는 것이 아니라 목재라든지 조금 더 두꺼운 대상을 고정시키는 데 씁니다. 캔버스 틀을 천 중앙에 맞추시고 천이 남은 여분만큼 뒤쪽으로 접어서 타카심을 한 면의 중간에 박아줍니다. 그 타카심은 천의 가장자리에서 1cm 정도 들어온 부분에다가 박으시면 돼요. 한쪽에 제대로 타카를 박으셨으면 이제 반대쪽 차례인데요. 캔버스를 반대로 돌려서 아까 타카심을 박은 마주하는 곳에 타카를 하나 더 박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천을 캔버스 플라이어 왁구바리 사이에 넣어서 손을 오므려서 천을 찝으시면 되는데 이때 손에 힘을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아사천이 찢어질 수 있으니까 적당한 힘을 주시고 아래로 미끄러뜨리듯이 내리시면 됩니다. 캔버스 천이 1cm 정도 남을 때까지 왁구바리를 아래로 미끄러뜨리면서 손에 힘을 잃지 않고 하지만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정도 텐션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때 캔버스 틀 자체를 약간 비스듬히 10도 정도 뒤로 뉘시면 전체적으로 손에 힘을 지탱하기가 쉽습니다. 이대로 왼손으로 고정을 시키고 오른손으로 타카를 박으면 방금 찝으신 곳만 천이 팽팽해진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제 캔버스 틀의 다른 변들도 방금 한 것과 마찬가지로 타카를 나무 중앙에 박아줍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천을 더 조금씩 당기게 될 건데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왁구바리를 천에 끼워 넣으시는데 이번에는 사선으로 넣습니다. 이유는 중간에 박힌 타카심이 저렇게 해야 빠지지가 않거든요. 사선으로 넣어서 역시나 힘을 주는데 천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아래로 당기면서 왼손으로 고정을 시키고 타카로 박으시는데 아까 처음 기준이 되는 타카심에서 3, 4cm 떨어진 곳에다가 타카를 박으시면 됩니다.
완전 일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대한 밑으로 내려서 박으시는 게 그림이랑 타카 심이 조금 더 멀어지니까 혹시라도 나중에 이 그림을 캔버스 틀에서 분리해서 보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네 변을 돌아가면서 완성해 가시는데 중심에 박은 타카 심으로부터 바깥쪽 3, 4cm 간격으로 하나씩 타카를 추가해서 박으시면 됩니다. 양쪽으로 2개를 박고 그 다음 변을 돌려서 2개를 또 박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고르게 천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변 먼저 완성하고 다른 쪽으로 넘어가는 식은 피해 주셔야 주름이 생기지 않고 나중에 그림이 휘는 등의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몇십 분 캔버스를 끌어안고 사투를 벌이다 보면 모서리 부분이 남는데요. 이곳을 잘 접어서 앞면에서 보이지 않게 단정하게 박아줄 겁니다. 칼로 자르면 좀 더 쉬운데 저는 그림이 그려진 면에 최소한의 손상만 주고 싶어서 그냥 접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역시나 왁구바리로 당겨서 고정을 시킨 후 타카로 박아주시되 사각형으로 심을 돌려 박아서 거추장스럽지 않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방금 저는 힘을 너무 많이 줘서 타카 심이 하나 뽑혔어요. 그건 나중에 박는 것으로 하고 일단 말씀드린 대로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고정이 되었습니다. 뽑아진 타카심은 다시 타카를 새로 받아가서 고정을 시켜주겠습니다. 방금 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은 3개의 모서리도 타카심 4개를 박아서 예쁘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이 좋은데 반복해서 제가 어떤 식으로 천을 접는지를 잘 관찰을 해보시면 직접 해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4군데를 모두 다 했고요. 타카 간격 3, 4cm로 박고 모서리도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앞면의 천도 잘 팽팽하게 펼쳐져 있고요. 지금 사기가 많이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캔버스를 하나 더 짜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를 더 짜서 과정을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 캔버스는 어쨌든 만족이에요. 자, 이제 복습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서서 작업을 했고요.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다리로 틀을 밀면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당겨서 빠진 힘을 조금 보완을 해줬습니다. 왁구바리로 천이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힘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야지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당기면서 한 손으로 지탱을 하고 반대쪽으로 타카를 박아줍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업을 편하게 하시려면 일단 손에 장갑을 끼시고요. 그리고 왁구바리 저 안쪽 면에다가 천이라든지 혹은 가죽을 덧대시면 천이 찢어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쇠다 보니까는 쉽게 찍히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위험해지겠죠. 아까 못 보신 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심에 4군데 타카를 먼저 박아두고 양쪽으로 당겨가면서 타카심을 2군데 또 박고 반대쪽으로 돌려서 또한 사선으로 당겨가면서 박아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끝없이 반복을 하시는데 힘을 주고 틀을 고정시키는 것이 일을 수월하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작업 공간을 잘 확보를 하시고 도구를 비교적 내 손에 맞는 것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왁구바리도 손에 맞는 사이즈, 타카도 손에 맞는 사이즈와 무게를 고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캔버스를 직접 짜는 것만이 장인 정신이 있고 프로페셔널하다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사서 쓰는 캔버스와 짜서 만들어 쓰는 캔버스의 가격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15호 기준으로 한 5,000원 정도 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짜는데 30분 이상이 들거든요. 그래서 노동력과 이제 고갈되는 에너지를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화방에서 짜여진 것을 구매해서 젯소만 덧칠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내가 원하는 천이 화방에 판매를 하지 않는다 하실 때는 천을 따로 골라서 직접 짜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처음에 한두 번은 직접 짜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 캔버스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안 보고는 그림을 그리거나 보관할 때 많은 차이를 낳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저는 2개를 오늘 한번 짜보았어요. 나름 짱짱하고요. 젯소칠을 한번 더 하게 되면 더 팽팽해질 겁니다. 호기롭게 동시 녹음을 노렸는데 힘이 너무 빠져서 중간에 중단하고 호시 녹음을 택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완성을 해보았고요. 제가 혹시 오늘의 고통을 잊고 다음에 다시 한번 캔버스를 짜게 되면 그때 조금 더 좋은 조건으로 뵙겠습니다. 안녕.